자, 지적공부의 복구 3절. 자, 지적공부가 없어졌다 그러면 다시 만드는 것을 복구라고 하고, 누가 복구하냐면 주어는 지적소관청이요. 전산지역공부는 시도의사 시군청장이 관리하기 때문에 전산지역공부는 시도의사 시군청장이 복구해요. 지체 없이 복구하고, 이건 복구는 당연히 해야 되기 때문에 시도의사의 승인은 불료, 상급기관의 승인은 필요가 없고요. 자, 복구할 때 자료가 좌우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왼쪽은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의 복구 자료고, 오른쪽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의 복구 자료. 항상 그 두 개의 단어는 구분을 하세요. 토지의 표시라는 단어하고 소유자라고 하는 단어를 구분하시고요. 그래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두 개 가지고 복구합니다. 등기부나 법원의 확정 판결. 등기부나 법원의 확정 판결. 근데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은 7가지 자료가 있는데, 이거 장려도 냈지만, 자, 외우셔야 됩니다.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의 복구는 첫째, 지적공부 등본. 옛날에 등본 띄워놓은 거 있으면 원본 복구할 수 있어요. 등본. 그 다음에 측량 결과도. 뭐라고요? 결과. 최종 결과도 자료, 준비 자료 가지고는 결과가 안 나온 거죠. 예, 준비 자료 이런 거 안 되고. 그다음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지금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 복구니까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소유자 정리 결의서 아니에요. 예. 그다음에 등기부 등본 가지고 복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적소관청이 작성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 내용을 증명한 서류. 5번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게 부동산 종합공부예요. 아까 부동산 종합공부에도 지적공부의 내용 나오나요? 부동산 종합공부에도 지적공부 내용이 있죠. 예, 그리고 그거 누가 작성한 거예요? 지적소관청에서 지적소관청이 작성한 자료인데,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으면, 지적공부의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그거 가지고 지적 공부를 복구할 수도 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게 부동산 종합공부. 기출문제가 그거였고요. 그 다음에 전산 지적공부 같으면 6번에 백업 파일이요. 복제된 지적공부. 복제된 지적공부. 그 다음에 7번에 법원의 확정 판결서. 그래서 복구자료 총 7개 외우셔야 되는데요. 그 7개에서 2개는 아까 오른쪽에 있었죠. 2개. 등기부하고 법원의 확정 판결. 4번하고 7번은 양쪽에 공통된 거잖아요. 그래서 2개 됐고, 나머지 5개에서 총 7개 한 번 더 읽으시면 지적공부 등본, 측량 결과도,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 그 다음에 지적소관청이 작성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내 증명 서류, 그 다음에 복제된 지적공부. 이렇게 해서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복구할 때 절차. 복구할 때 아까 없어졌으면 지체 없이 복구한다 그랬죠? 그래서 복구할 때는 이 순서예요. 먼저 복구 자료를 조사해요. 복구 자료를 조사해서 자료를 작성하는데, 소관청은 조사된 복구 자료 중 토지 임야 대장 및 공유전명 및 등록 내용을 증명한 서류 등에 따라 지적 복구 자료 조사서, 동그라미 칠게요. 지적 복구 자료 조사서. 옛날에는 이 절차에 관한 문제도 많이 냈었는데요. 한 15년 동안 안 내다가 작년에도 지문으로 들어갔어요. 자, 복구 자료 조사서. 용어 문제. 복구 자료 조사서. 요거는 무슨 내용 가지고 만든 거라고요? 대장 내용. 대장 내용. 그 다음에 도면에 등록 내용을 증명한 서류에 따라 복구 자료 도. 동그라미 치고 복구 자료 도. 동그라미 2개 용어가 뭐예요? 복구 자료 조사서라는 단어가 있고, 복구 자료 도. 도니까 지도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구 자료 조사서라고 하는 것은 대장과 관련된 자료고요. 복구 자료 도 그러면 도면과 관련된 자료. 연결되시죠? 예,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복구 측량. 기존의 면적과 복구 자료에 의해 측량한 면적이 허용 오차 범위를 초과하거나 복구 자료가 없는 경우에 복구 측량한다. 자, 복구 측량 언제 한다고요? 오차가 허용 범위를 초과하거나. 그럼 여기서 또 허용 범위 이내이거나 그럼 X죠? 허용 범위 이내는 차이가 얼마 안 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럴 때는 새로 측량할 필요가 없는데, 차이가 많이 난다, 오차가. 뭔가 이상한 거잖아요. 그럴 때는 새로 측량을 한다, 이 말이에요.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하거나 또는 아예 자료가 없을 때. 아예 자료가 없으면 측량하고요. 복구 측량 결과 복구 자료와 부합하지 아니한 때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경계 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 경계나 면적을 조정할 수도 있어요. 복구할 때. 근데 경계나 면적은 이해관계가 생기죠. 그러니까 뭘 얻어서 해야 된다? 동의가 있어야 돼요. 무조건 직권으로 할 수는 없어요. 동의를 얻어 경계 면적을 조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개시 및 이의 신청. 복구할
하려는 밑줄. 복구하려는 토지의 표시 등을 시군구 게시판및 인터넷 홈페이지 15일 이상 게시한다. 15일 이상 동그라미 치고요. 게시 기간 얼마? 15일. 15일 이상 게시하는데 복구한 다음에 게시하는 게 아니다. 복구하기 전에. 앞에 밑줄 친 국어적 표현. 복구하려는 이제 복구하려는 토지의 표시 등 15일 이상 게시하고요. 그럼 게시하는 이유는 게시 기간 동안에 이의 신청하라고. 그래서 소유자가 생각하기에 옛날 내용하고 좀 다른데 라고 이의 신청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의 신청은 언제 해라? 아까 15일 이상 게시한 그 기간 내, 게시 기간 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복구할 때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공유점유물을 복구되고 도면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가 축척변경 시행적 동그라미, 도시개발 사업 시행적 동그라미, 동그라미 2개 치셨나요? 맨 밑에 박스에서 축척변경이라는 단어하고 도시개발사업 요 시행지역에 편입된 때에는 밑줄 지적 도면을 복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도면을 복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왜 그런 걸까요? 응? 좌표 경계점 좌표 등록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지금 동그라미 친 단어 2개가 아까 어느 지역이죠? 좌표 등록 지역이죠. 우리나라의 경계점 좌표 등록하는 데가 2군데였죠. 축척 변경한 데하고 도시개발사. 그럼 요 동네에서 이제 좌표를 다 구해놨다고. 좌표를 다 구해놨으니까 무엇으로 측량하죠? 좌표로 측량하지 도면으로 측량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옛날 도면을 복구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뜻이에요. 근데 대장을 복구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대장은 무조건 복구하는 거고 뭘 복구 안 할 수 있다고? 도면, 지적 도면을 복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것도 조문 그대로 박스 문제로 내면서 동그라미를 가로로 낼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좀 요 문장 그대로 두면서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은 그럼 축적 변경하고 도시개발 사업 시행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관 및 공개. 자, 지적 공부는 지적 소관청이 오른쪽 페이지요. 지적 소관청. 주어는 지적 소관청. 해당 청사에 지적 서고를 설치하고 그곳의 지적 공부를 영구히 보존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지적 공부는 이미지가 여러분들 느낌이 일제 때 만들어진 종이로 된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종이로 된 지적 공부를 우리가 법에서 그냥 뭐라고 한다? 지적 공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등기법 할 때랑 개념을 다르게 잡으셔야 돼. 등기법에서는 그 등기부 그러면 전산 등기부라고. 등기법에서는 아무 말도 없이 등기부 하면은 종이 등기부가 아니라 전산 등기부인데 지적법에서는 그냥 지적 공부하면은 종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산 지적 공부는 꼭 전산 표현을 넣는 거고. 그럼 그 종이로 되어 있는 그 지적 공부 어디 있다? 서거에 있는 거라고 했어. 종이니까 지적 서거. 그거 누가 관리한다? 지적 소관청이 청사에 지적 서거를 설치하고 그 지적 공부를 영구히 보존하고요. 그럼 그 청사 밖으로 반출 원래 안 되죠. 안 되는데 반출할 수도 있다. 2가지의 경우에 천재지변을 피하기 위한 경우하고 시도의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 정의에 또 낸 거죠. 그 다음에 지적 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지적소관청. 동그라미 쳐야죠. 해당 지적소관청. 그래서 제가 계속 해남 거 얘기했었죠. 해남에 있는 그 땅끝마을 해남에 있는 어떤 토지에 토지 대장을 등본을 띄려면은 그 해남군청에 가셔야 된다 그랬죠. 해당 지적소관청에 가야 됩니다. 이건 종이 얘기하는 거예요. 됐고요. 그 다음에 참고해서 보시면 그 지적 청사에 아까 뭐가 있었죠? 지적 서고 있었잖아요. 그럼 지적 서고는 저기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적 담당하는 그 사무실과 붙어 있어야 돼요. 연접하여 설치하고. 그 다음에 부책으로 된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점유물은 조금 보관 상자에 넣어서 보관하고 카드로 된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점유물, 대리권 등록 경계조 잡등분은 100장 단위로 바인더에 넣어 보관합니다. 그러니까 부책으로 된 건 뭐였죠? 부책 그러면 뭐 생각하시라고 했죠? 부책으로 된 지적 공부하면 뭐 생각하시라고? 그러니까 지금 옛날 건 종이잖아요. 종이인데 종이가 2종류야. 일제시대부터 옛날부터 있던 것은 그 종이는 부책으로 돼 있다고. 부책하면 뭐 떠올리시라고 했어 제가. 네? 철근 생각하시라고 했지. 어렸을 때 기억나세요?
그 종이들 해가지고 송곳으로 해가지고 이게 검은 그 철심이라고 했잖아 우리. 그거를 이렇게 묶어서 그렇게 묶어서 하는 게 부책. 이해하시겠냐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일제 때부터 있던 것들은 그렇게 돼 있다고. 뭐로 돼 있고 부책으로 돼 있고요. 75년서부터는 이제 종이는 종인데 그 빳빳한 카드식으로 바꿨다고. 말 이해되십니까? 예. 그 빳빳한 카드로 되어 있는 것은 바인더에다가 넣어서 보관하고 부책으로 되는 건 어디다가 상자에다 이렇게 넣어 보관한다. 그런 말이에요. 예. 예. 작년 지문이에요. 예. 작년에 나왔는데 틀린 건 없죠. 예. 틀리게 내지는 않았는데 혹시 또 나오면 그런 말이구나. 근데 몇 장 단위로 바인드 넣는다고? 100장 단위로, 100장 단위로. 자, 되었습니다. 예, 그 정도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네모 2번. 뭐예요? 정보 처리 시스템에 기록 저장된 지적 공부. 이거는 느낌이 어때요? 전산이죠? 전산 지적 공부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관리한다? 시도의사, 시군구청장. 동그라미 치시고요.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그래서 위에 1번하고 주어가 틀리다. 위에 1번 종이는 지적소관청이고 전사는 시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 주어가 틀려요. 이거는 서고에 있는 게 아니니까 반출이란 말이 있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2번 국토부 장관은 동그라미 치시고 국토부 장관은 정보체제를 통해 기록 저장한 지역 공무가 멸시 훼손을 대비하여 정보 독자에 관련 정보관리체계 구축, 정보관리체계 구축 밑줄 치고 시스템 구축은 누가 한다? 국토부 장관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전산적물 열람 그 등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자, 특별자치시장 시군구청장이나 읍면동장 동그라미 칠게요. 특별자치시장 시군구청장이나 읍면동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특별자치시장 시군구청장 이걸 한 단어로 뭐라고 하면 돼요? 응?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을 한 단어로 뭐라고 하면 돼요? 지적소관청이죠. 지적소관청 하면 누구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잖아요. 여기서 시장인데 거기서 일반 시장도 있지만 특별자치시장, 세종시장도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조문 표현으로는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근데 개념은 결국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이 말은 지적소관청. 그래서 지적소관청이나 읍면 동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요. 그럼 이거는 아까 부동산 종합증명서랑 똑같다 그랬죠. 아까 부동산 종합증명서 어디서 떼요? 지적소관청이나 읍면 동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예. 전산 지적 공부도 마찬가지라고 똑같아요. 네. 근데 그냥 지적 공부는 누구에게 신청한다? 해당 지적소관청. 맨 위에 해당. 그래서 아까 종이로 된 건 해남 군청에 가야 되는데 그 해남에 있는 토지대장을 전산 토지대장으로 뛸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아무 데나 가도 뛸 수 된다고. 여기 안양시청 가도 되고 동안구청 가도 되고. 이해되시냐고요? 예, 그래서 시군구청장이나 읍면 동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동사무소 가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 국토부 장관은 동그라미 치고요. 지적정보의 효율적 관리 활용을 위하여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 동그라미 치시고요. 예, 용어 문제입니다. 예,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자는 기출문제예요.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자는 국토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주어 문제 주어.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뭘 설치한다고요?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 그 다음에 2번 국토부 장관은 동그라미 치고요. 국토부 장관은 동그라미 치고 지적공무를 과세나 정책자료 활용하기 위하여 밑줄 친 것 주민등록 전산자료, 가족관계 등록 전산자료, 등기 전산자료, 공시지가 전산자료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관리하는 기관행위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그래서 요청할 수 있는 자료가 4종류죠. 4종류라서 기출문제고요. 네. 자, 넘기시고요. 네. 그 다음에 아까 그 주어에서, 넘기기 전에 그 주어에서 지적소관청 그러면 X예요. 누가 자료 요청한다고? 국토부 장관. 뭐 하려고요? 과세나 정책. 네. 정책 세우는 데가 어디예요? 부동산 정책을 시군구청에서 정책 짜는 거 아니잖아. 예, 그러니까 소관청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고. 뭐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정책자로 쓰기 위해서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런 조문입니다. 자, 넘기시고요. 자, 마지막 지적공부 마지막 지적 전산자료 이용.
작년에도 요거 냈죠? 지적 전산자료 이용. 자, 읽어볼게요. 지적 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는다. 자, 누구의 심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심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고요.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아니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청할 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이 심사를 받지 않습니다. 심사를 안 받아도 되는 게 있는데 이게 심사를 하는 이유가 공익성하고 사생활 침해였거든요. 근데 이걸 이용하려는 자가 공공기관이래. 공공기관이 이용한다 그러면 공익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따로 뭘 안 받는다. 심사를 안 받는다. 그럼 공공기관이 아니라면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사생활 침해 여부를 또 심사한다고요. 근데 사생활 침해 여부가 없는 경우에는 심사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밑에 심사를 받지 않는 경우에서 소유자가 자기 토지 볼 때 자기 토지, 그 다음에 상속인이 볼 때, 그 다음에 개인정보를 빼고 볼 때, 동그라미 개인정보를 제외한. 그럼 결과적으로요, 총 4가지는 심사를 안 받네요. 4가지 위에 있는 거, 공공기관, 그 다음에 자기 거, 상속인, 개인정보 빼고. 되셨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3번. 그럼 이 자료를 이제 심사를 통과하면 이제 신청하면 되는데, 신청을 누구 이야기하느냐. 이거 낸 거죠. 쉽죠? 전국 단위 자료면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의사나 소관청에다 신청하고, 시도 단위면 시도지사나 소관청에다 신청하고, 시군구 단위면 지적 소관청에다 신청한다. 그래서 자료의 범위별로 다르다. 예,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지적 공부를 마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이동 및 지적 정리. 토지 이동. 자, 토지 이동이라는 말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예. 자, 무엇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 말소한다고? 토지의 표시. 그래서 토지의 표시가 아닌 뭐 소유자가 바뀐다든지 공시지가가 바뀐다든지 이런 건 토지 이동이 아니다. 예, 그럼 토지 표시가 새로 정하고 바뀌고 하는 것들이 어떤 게 있어요? 종류가 뭐 신규 등록, 그렇죠? 예. 등록, 전환, 분할, 합병, 그죠? 예, 그다음에 지목 변경, 그다음에 토지가 없어지는 거. 바다로 들어가면 말소하는 거죠. 예, 바다로 들어가면 말소하고, 잘못 말소했으면 토지로 다시 회복할 수도 있다. 예. 이게 일반적인 토지 이동이고, 뭐 그다음에 지난번에 집원할 때 했던 집원 변경도 토지 이동이죠. 축척 변경도 토지 표시 새로 정하는 거라고. 그런 것도 다 토지 이동인데, 그런 집원 변경이나 축척 변경은 좀 집단적 토지 이동이라서 조문이 따로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절차가 따로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토지 이동, 토지 회복까지 봤을 때 밑에 표가 있는데 여기서 측량해야 되는 것도 있고 할 필요가 없는 게 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측량할 필요가 없는 거. 합병하고 지목 변경은 측량할 필요가 없다. 예, 쉽죠, 그거는. 예. 그다음에 이런 토지 이동 누가 결정하죠? 이거 누가 결정하죠? 우리가 지난번에 64조 2항 지적 소관청이 토지 이동을 이걸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절차는 신청을 받아서. 누구의 신청? 소유자의 신청. 신청이 없으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직권으로 할 때 순서 외운 거죠. 직권으로 할 때 순서가 제일 먼저. 직권으로 할 때는 제일 먼저 뭘 해야 돼? 토지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토지이동 현황 조사하고, 그다음에 토지이동 조사부에다가 적고, 그다음에 토지이동 조서 만들고,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 만들어서 정리한다. 직권 토지이동 정리 절차 순서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청을 할 때 누가 신청해요? 소유자가 신청하는데, 이런 사유가 생겼을 때 의무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고. 그래서 보통 의무가 있는 것은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된다. 그 표를 보시면 보통은 며칠이에요? 60일인데 분할하고 합병은 의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죠. 세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있는 경우 없는 경우 그거 구분하시는 거고, 뭐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그 말소죠. 보통 60일인데
그 말소는 며칠이다? 90일이라고 하는 거죠. 예, 숫자가 다르죠. 예, 60일인데 해면성 말소, 바다로 된 토지 말소는